네, 국무총리실에서 26개 부처의 업무 보고를 종합했는데요.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국무조정실을 마지막으로 이제 26개 부처 업무 보고 모두 다 마무리됐는데요. 오늘 전 부처의 업무 보고 종합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것부터 좀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오늘 이제 저희 국무조정실을 끝으로 해서 이제 업무보고가 끝났습니다. 지난 예. 3월 중순부터 했는데요. 크게 이제 26개 부처 업무 보고를 종합을 해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특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전 부처가 국정과제에 역점을 두는 업무 보고를 했다. 국정과제 추진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업무 보고를 했다. 이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국가 중심에서 국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보고를 했다. 예를 들면은 노인분들 틀니를 해주는 문제라든지 예. 또는 학자금 융자 받은 대학생들 금리를 낮춰줘서 혜택을 네. 주겠다든지 그런 것들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부처 간의 칸막이 제거를 위한 협업이 특히 강조됐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국무조정실은 그동안 업무 보고가 없었는데 이번이 처음으로 하신 거죠? 네, 국무조정실이 실장이 장관급으로 된 뒤로 제가 듣기로 이제까지 대통령 업무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전체를 종합하는 보고를 하게 된 것이 국정과제 추진 전체에 대해서 좀 종합을 좀 하고 좀 컨트롤 타워를 하라 하는 그런 대통령 오늘 지시 말씀도 있었고요. 예. 예. 또 저희로서는 140개 국정과제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여러 전 부처와 함께 이것을 추진하는데 함께 좀 조정하고 또 협업을 좀 만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오늘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국정과제라고 하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잘 와닿지 않는 네. 게 사실입니다. 국정과제 의무화 내용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크게 보면 이제 정부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예. 앞으로 5년 동안에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국민과 약속이자 다짐이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보시면은 지금 140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만은 그런 과제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될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부의 공무원이나 이 부처 입장에서 보면은 앞으로 5년 동안 할 일에 대한 청사진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앞으로 5년 동안의 청사진이다. 예.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중심의 행정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앞서도 약간 말씀해 주셨지만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 가운데 좀 눈에 띄는 것들 몇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우선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이제 무상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기 때까지 15년, 16년, 17년 3년에 걸쳐서 15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 16년에는 이제 2학년까지, 그 다음에 17년에는 3학년까지 전체를 이제 무상교육으로 입학급, 등록금, 교과서까지 해주는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어르신들 틀니는 이제 전체 해주는 틀니만 해주었는데 금년 하반기부터는 부분 틀니도 이제 혜택을 welcome 해주는 문제라든지 예. 또 대학생들 지금 ICL 학자금 융자가 금리가 지금 3.9%입니다. 예. 그걸 2.9%로 해서 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거의 제로 금리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꼼꼼하게 좀 모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이제 부처 간 칸막이 해소입니다. 방금 이제 실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도대체 부처 간 칸막이 얼마나 좀 심각한 겁니까? 제가 이제 26개 부처 업무 보고를 거의 다 갔었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 중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일이 잘 안 되는 것에 대한 이유를 물어봤더니 부처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돼서 일이 좀 문제가 좀 해결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부처 간의 어떤 이기주의나 이제 칸막이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본다면은 어떤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가 좀 협력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엔 조사를 해보니까 부처 간의 협업을 해야 될 과제를 179개를 뽑았습니다. 네. 그 중에는 이제 많은 부처가 업무 보고 중에 얘기한 것도 있고요. 네. 저희 국무조정실에서 자체적으로 뽑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예를 들면은 부처 간의 이기주의나
또는 서로 간의 그 업무 영역 다툼 때문에 안 됐던 것들 예. 이번에 이제 가장 역점을 두어서 또 군부정시 중심이 돼서 해결을 하고 예. 그렇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그 삶이 좀 더 윤택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관련 부처 업무 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에는 좀 개성공단 문제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어제까지 이제 43명이 무사히 잘 귀환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우리 기업들의 피해, 어떻게 이제 피해 복구를 해줄 건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정부에서 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죠.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어제 아침 일찍 8시 반에 그 대책반을 바로 가동을 했습니다. 예. 제가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관계부처 차관들하고 회의를 했고요. 네. 어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일단 3가지 원칙을 정립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정상적인 영업 내지는 공장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예. 두 번째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부가 최대한 지원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이 대책반에서 결정되는 지원 대책이 확정이 되면은 아주 신속하게 이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3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예. 어제는 각 부처가 생각할 수 있는 차원의 모든 지원 대안을 갖고 나와 서로 간에 논의를 했었고요. 네.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의견이 좁혀져서 조만간에 발표를 하면서 시행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요. 예. 또 일부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험금 지급부터 특별 융자라든지 또 대체 공장을 국내에 뭐 하겠다든지 하는 분들에 대한 뭐 대체 용지 뭐 공급 등등 해서 다양한 지원 대책을 이렇게 논의를 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발표를 해서 빨리 이 개성의 입주 기업들이 정상적인 영업 가동 또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께서 이제 짚어주셨는데, 이제 피해를 보상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빨리 공장을 가동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폐쇄까지는 가지 않도록 이렇게 남북이 좀 대화를 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문제를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기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 정부가 갖고 있는 큰 방향만 말씀드리자면은 예. 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그 정부가 강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해서 도발에는 확실하게 대처를 하겠지만 그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네. 북쪽에서 협력을 할 경우에 우리 정부도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가지 틀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한 혹시 있을 수 있는 도발에는 강력한 대처. 네. 그렇지만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협조할 자세는 늘 돼 있다고 하는 2가지 원칙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를 할 생각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다원화되면서 여러 사회 갈등이 빚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부처에서 대처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은데 국무총리실 차원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그 대통령께 업무 보고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라는 보고 드린 사항을 짚어주셨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갈등 과제들이 국정 운영에 이제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이와 같은 갈등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는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갈등이 숫자로 따지면 한 69개쯤 됩니다. 예. 그중에 한 50개는 이미 현재화돼서 나타난 갈등이고 한 19개 정도는 앞으로 잠재적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는 그런 과제들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국무정시 중심이 돼서 부처 간에 또는 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또는 지역 간에 있는 그런 갈등에 대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조정을 할 생각입니다. 소위 그 이념과 철학이 다른 것들은 명분, 설득, 공론화를 통해서 좀 풀되 결정이 되면은 강한 집행을 할 생각이 있고요. 이해 당사자 간에 이제 이익이 얽혀있는 문제들은 서로 간의 이해를 조정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 예를 들면 님비 시설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이라든지 또는 선호한 시설 같이 패키지를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해서 선제적으로 갈등을 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26개 부처의 첫 업무 보고와 관련한 내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